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유입니다. 공황 상태에서 월북했다. 이 발표를 먼저 한 거 아니냐. 2019년 귀순 어민 북송도 다시 밝혀내야 된다. 이 두 가지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년 전 정황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경을 둘러싸고 석연치 않은 일들이 꽤 뒤늦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신 공황 상태를 월북이라고 단정했던 애초 해경의 발표가 정신감정 의뢰가 있기 전 미리 발표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꽃게 대금을 입금 받고 받은 당일 도박 계좌로 송금하여 도박을 하는 등 도박은 마지막 당직 근무 직전까지 계속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지난 중간 수사 브리핑과 같이 판단됩니다. 월북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전 정부가 무지막지한 만행을 저지른 범죄라고 비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누가 기획을 하고 누가 주관을 하고 누가 이 사태를 만들었는지 이 부분 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야당에서는 월북몰이 한 거 아니냐, 여당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해경이 보신 것처럼 선발표 후 감정 순서가 뒤바뀐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기록에 저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 2020년에 10월 22일 날 해경이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그 해경 발표 중에 정신적 공황 상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 정신적 문제가 있다 뭐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전문 영역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상하다는 차원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더군다나 그 정신적 공황 상태의 원인을 초래했던 것이 바로 뭐 도박빚이나 뭐 지금 뭐 도박빚이 뭐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정신적 공황 상태다 하는 표현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월북을 하게 된 그 매우 중요한 동기의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실제 관련 기록들을 보면 그 설명을 하고 난 다음 날 바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정신적 공황 상태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 선입견을 가지고 사실은 의뢰를 했는데 그럼 의뢰를 한 사람들은 과연 공정하게 그 어떤 심리 상태를 분석할 만한 사람들한테 했느냐 하는 의문도 들고 그다음에 왜 이게 그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서 그 사람들의 결론을 받아서 그 결론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 처음부터 정신적 공황 상태라는 결론을 딱 내놓고 나중에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감정 의뢰를 했던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결국 처음부터 월북이라고 단정해놓고 여러 가지를 짜맞추게 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커지는 하나의 증거가 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2년 전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고 모든 국민들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최 교수님 이 일에도 ABC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선발표 후 감정 글쎄요 이거는 좀 많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요? 그러니까 저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감정을 하고 발표를 해야죠. 그러니까 뭐 예를 보도도 사실이라고 보여지는 게 하태경 의원이 아예 문서까지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발표를 먼저 했다는 부분.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사실은 전자의 말씀을 드리면 예. 수사기록 발표하기 전에 감정을 만약에 나중에 의뢰하고 먼저 발표하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죠. 감정을 하고 나서 그 감정 결과에 따라서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신적 공황 상태란 말을 굳이 저기 집어넣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면. 근데 만약에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경이 먼저 집어넣었다면 해경이 그건 잘못한 거죠. 왜 그걸 집어넣습니까? 그냥 뭐 예를 들면 도박의 증거가 있다면 도박의 증거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때 상태 상황에서 확인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와 관련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도 미리 예단해서 집어넣었다고 하면 그 자체로는 해경의 판단이 잘못되고 발표가 잘못된 거죠. 예. 그 부분은 다시 좀 제대로 만약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또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뭐 이 부분도 있습니다. 해경이 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의 여러 증거물들을 압수해서 분석을 했는데 보면 뭐 휴대전화, 외장하드, USB, 개인 소지품들 다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근데 여기 보면 만약에 월북을 했다면 뭐 최소한 북한 관련 검색 정도는 한두 번 있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 직접적 월북 동기가 하나도 없었다.
근데 다시 돌이켜보면 그런데 해경은 월북으로 그렇게 단정한 이유가 뭔지 위원장님 이 내용을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얼마 전에 어느 탈북자 한 분이 국내에 살다가 월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정부가 월북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왜 규정을 했냐 하면 이분이 CCTV에 찍혔어요. 예. 즉 몇 차례 걸쳐서 그 지역을 사전 답사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두 번째, 본인의 휴대전화 등등을 이용해서 당시 해류라든지 이런 지도라든지 이런 걸 살펴봤던 흔적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북한으로 일단 넘어가려면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에 좀 이 하수구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느 쪽이 좀 해류가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지도를 어느 지점에, 왜냐 바다에서 떨어지면요 지금 이 3시간만 바닷속에 있으면 바로 사망합니다. 저체온증으로. 더군다나 지금 38km를 흘러가서 북한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뭐 평소에 배를 타는 분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적인 지도와 그다음에 방수복,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방수복이거든요. 맞아요. 저런 걸 입어야지만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저런 것도 입고 그다음에 구명조끼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또 북한 그 만났을 때 본인의 의사를 뭐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장치들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다 조사를 해봤더니 하나의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대준 씨가 이 탈북했다라는 월북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당시에 북한군들끼리 어떤 교신했던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즉 본인의 육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에서 하나 일체 이것들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보통 상처 수사를 하게 되면 예. 이런 상황에서 월북으로 판단된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의 어떤 누구한테 나 지금 북한 가고 싶어, 나 힘들어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도에 한번 찾아봤다든지. 요즘요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나 모든 것들을 다 검색하면 다 남습니다. 예. 일체 모든 디지털 기록 다 남아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다? 그럼 뭘 근거로 도대체 월북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는 것인지 저는 그걸 좀 근거를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해경 관련 두 가지 얘기들을 좀 만나봤는데요, 서 대변인. 네. 그러면 정말 뭘 근거로 당시에는 월북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까요? 통상적으로 이제 해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수사 결과죠, 수사. 예.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있던 관련자들을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해서 그 분석한 것이고, 지금 월북이라고 당시 해경과 국방부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국방부가 한미 공조로에서 획득했던 SI 정보라고 하죠. 군 특수 정보라고 하는데 그 특수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렇게 당시에 2020년도에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국방부 쪽에서 당시에 이제 그 군 특수정보 관련해서 당시에 상임위에서 비공개 회의로 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아주 국방위원과 정보위원들이 같이 자리한 가운데 보고를 받고 모든 자료들을 다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시에 월북으로 보기에 정황이 선명하다라는 말을 당시에 국민의힘 한기호 국방위 간사께서 얘기를 하셨고, 한기호 의원은 그런 적이 없다고 동영상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동영상을 뭐 여기서 틀어드릴 수는 없는 건데 동영상이 동영상이 있습니까? 존재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을 이제 와서 해경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과 지금 SI 군 정보,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을 뭐 이렇게 공개해야 된다고 하지만 SI 특수정보 얘기는 또 잠시 뒤에 만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해경의 수사와 별개로 해서 해경의 부실 수사를 가지고 월북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것은 크게 뭐 제 생각에는 해경에서 부실 수사 부분은 책임져야 되겠지만 월북 문제를 가지고는 이 군 특수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가장 큰 주축이 되기 때문에 예. 그거를 확인하는 부분들 그렇게 그게 보시는군요. 가장 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유족들이 뭐 이런 어제 빨간 잠수복까지 그 언론에 공개도 하고 네. 억울함, 뭐 격양된 반응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퇴임일에 여러 민원들을 사실 줄기차게 유족들이 했는데 한 줄 답변이 왔다. 뭐 이걸 또 분노하는 의견도 유족들한테 있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죠. 이게 2020년 9월 달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 예. 이후에 해경 발표 등을 거쳐가면서 사실 유족들로서는 해경 수사 결과 발표 등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대준 씨의 부인 같은 경우는 뭐 채널A하고 인터뷰도 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월북을 했다는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뭔가 진상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도 계속해서 뭐 편지도 하고 뭐 진상을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에 대한 답변을 쭉 안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날, 그게 5월 9일 아닙니까? 예. 퇴임하는 날 딱 이거는 저기 지금 자막에 나오지만 민원 처리 예외에 해당한다. 그 답변을 안 하겠다 이런 거를 퇴임하는 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고 예. 뭔가 약간 모욕당한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윤석열 후보가 왔을 때 진상규명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맞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거를 약속하고 지금 그걸 실천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 문재인 정부에서 그 퇴임일에 저렇게 아, 이거는 답변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그 얘기를 한 것은 저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여러 가지 뭐 청원 게시판이나 이런 데 답변해온 그런 그 다른 사례들에 비교할 때도 적절치 못한 태도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이슈를 준비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유족들은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첫 번째, 지금까지 만나본 왜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았냐. 두 번째, 지금부터 만나볼 이 얘기. 왜 당시 서면 보고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냐. 이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그 화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이 북한 군인들에게 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6시간의 여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과연 살릴 수 없었는가? 문재인 정부가 살릴 수 있었는데도 북한의 살인을 좀 방조했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는 월북몰이를 포함한 2차 살인을 합니다. 명예살인을 합니다. 이 월북몰이 포함한 인권 침해의 전 과정, 배경을 또 샅샅이 조사할 생각입니다. 2020년 9월 22일에 오후 3시 반에 선박에 발견이 됐다는 이러한 군첩보가 포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그로부터 3시간 후인 그날 6시 36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된 것은 그로부터 한 3시간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3시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문 전 대통령이 서면 보고를 받고도 그 이후 3시간 동안 뭐 했는지 이 부분 들여다보려면 대통령 기록물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봉인돼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다른 증거들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와중에요. 조금 전에 통일부에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의 현장 방문 요구, 북한에 전달할 용의가 있다. 진상규명 필요하다면 북한에도 요청하겠다. 통일부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2년 전에도 당시 정부 당국이 북한에 공동조사 요구를 했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았고, 근데 통일부가 현장 방문 혹은 뭐 공동조사, 북한에 용의할 필요하다면 요청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좀 밝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북한이 공동조사를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2번이나 사과했다고 해서 그냥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호 위원장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과해서 그거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이후에 어떠한 북한에 대해서 요구와 또 북한에 대한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이 만약 월북한 사실을 알고 6시간 동안 우리 국방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자, 대통령이 보고받고 난 다음에 3시간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좀 뭐 비교를 해서 뭐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세월호 보고를 받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습니까? 그때 뭐 이상한 이야기가 다 했지 않습니까? 왜냐?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생명이 어떤 면에서 백척간도 있는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가 대통령의 임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 청와대에 지금 직통 라인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안 받겠죠. 자, 그러면 그걸 시도했냐는 걸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연 대통령이 직통 라인으로 북한에 연락하려고 노력했는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는지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북한 라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 것인지, 아니면 판문점에 있는 남북 전통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것도 안 되면 우리가 스피커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스피커로 해상을 통해서 국방부가 북한 측에다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했는지. 확성기요? 네. 그것도 안 되면 언론에다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측 국민이 한 명이 북한을 넘어갔다.
북한 측은 빨리 송환해 주길 바란다. 이걸 속보로 예를 들어서 때리면요. 속보로 보도를 하면 예. 북한 측은 우리 뉴스를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을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 어떤 노력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은 겁니다. 왜 이랬죠? 저는 그게 이제 의심스러운 거예요. 뭔가 우리 정부가 대통령이 뭔가를 조치를 했다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우리 공무원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조치들 중에서 그 어떠한 하나도 시행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당시 안보실과 당시 국방부가 대답을 해야 된다. 왜 지켜만 봤는가? 국민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백척간두고 있는 상황에서 왜 그냥 보고만 있었던가? 이 부분은 저는 규명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공무원인 피살 공무원인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가 같이 가장 근접한 서해 바다까지 간 거였거든요. 최진봉 교수님. 네. 글쎄요. 북한이 이 통일부의 입장 발표를 듣고 이거에 응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현장 방문을 한다면 북방 한계선까지 넘어서 물론 뭐 2년이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피격 추정 위치까지 갈 수 있고 당시에 북한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대준 씨를 발견했고 또 글쎄 훼손했는지 이 부분까지 좀 따져 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통일부 입장 발표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통일부는 저렇게 발표를 하지만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했던 모든 행동은 천인공노할 만행이죠. 그 만행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진상조사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본인들의 잘못이잖아요, 분명히. 근데 지금 통일부에서 이렇게 발표한다 한들 제가 볼 때 북한이 받아들여서 그걸 하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2년 전에 이런 조치가 좀 선행됐다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우리가 공동조사 하자고 했지만 북한이 그걸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행동 자체가 반인권적인 행동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 조사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는 북한 행동은 뭐 이해될 수도 없고 인정될 수도 없고 그거는 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떤 형태로 뭐 협조를 하라고 하더라도 북한 입장은 절대로 안 할 거고요. 본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반성하고 본인들이 잘못된 부분을 해서 뭐 사과하고 끝났는데 뭐 필요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안 하겠지만. 왜냐하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해자 유족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억울함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아니 왜냐하면 우상호 비대위원장 얘기에 대해서 어제 아들이 손편지까지 썼는데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에게 직접 사과한 적이 있냐 뭐 이러면서 왜 북한을 감싼다 이렇게 우상호 비대위원장 비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 북한을 감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피해자 당사자의 유가족들에게 반드시 사과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예. 물론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듣지도 않겠지만 그만큼 북한의 행동 자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다. 이건 명확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